대구 피난 연합중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분은 예. 이 지역의 장학사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기록으로는 장학사입니다. 대구 달성군 장학사 한 분, 장학관 한 분. 제가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을 자손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어른이 달성군 장학사에서 한번 여쭤봐야지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규모는 얼마나 됐어요? 58명 정도였다고 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다 품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앨범 보면 제가 앨범 사진 7장밖에 워터마크 못 지웠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선생님 17분을 저희가 찾아냈었죠. 그때 하시던 선생님들 14분,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경희 선생처럼 이렇게 하셨던 분 2분, 대구에서 어디 모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분 1분, 이렇게 해서 장학사까지 포함해서 18분은 저희가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 하셨던 영등포 여상에서 교감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이 교장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분 아들도 저희가 만났는데 어른이 더 이상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약간 뭐 연합군처럼 선생님들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합군. 보면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다 전해주기 위해서 무던히 많이 노력했던 분들, 아까 바이올린 얘기도 했었죠. 이북말을 쓰는 김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햄릿 대사를 줄줄줄줄 외우시고 맥베스 대사도 줄줄 외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구에 군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문동에 그 군인극장 무대에서 연극을 올릴 때 이분이 지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극 연출가라고 해요. 김의경 선생이 그때 자기도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연기를 안 시키고 뒤에서 프롬프트만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김소영 선생님 제일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같은 대구 어린이들도 막 들어가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좀 서울 친구 사귀고 싶어서요? 특별한 학교 같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황순원 선생 아들 황동규 시인 이분들은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대구에 피난 간 내 친구들은 학원이라는 잡지, 영남일보 이런 데 막 동시도 내고 하는데 내 대구에 피난 올 걸 왜 부산까지 왔을까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피난 온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차지하고 가르쳤으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았나. 아니 그런데 교수님 뭐 배웁니까? 우리가 원래 배우던 거 배우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갔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제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영수리 배우듯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우지만 전쟁 그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또 커리큘럼도 추가시켜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폭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숨고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도 가르치는 것들을 봤는데 6.25 전쟁 때도 당연히 그런 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제 이념의 대립이 이제 심했기 때문에 이념 내용 그다음에 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적과 아군 구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교과서에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런 해봅니다. 거요. 전시 생활. 우리도 싸운다. 학생들도. 그것보다 제일 재미있는 숙인가 봐. 교과서가 탕크. 요거 안 그래도 뭐 저도 보여주세요. 궁금했습니다. 네, 탕크도 있고요. 비행기, 군함 이런 게 저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오는데 저게 인민군 탱크인지 유엔군 탱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군의 탱크가 왔을 때는 손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적군의 탱크가 올 때는 숨어 있으라. 원조 받은 종이로 찍으니까 저 32절짜리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책 제일 뒷면에 보면 이렇게 중철도 하지 않았고 실로 꿰매지도 않았는데 만약 꿰매면은 1원을 더 내고 가져가라. 무님은 따로 받음. 그렇죠. 탕크는 330원 비싸고요. 다른 책은 피난 학생에게 거저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인데 전쟁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왜 이걸 배워야 했나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거, 신병들이 받는 교육
자료 거기도 사실 비슷해요. 1번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가 이제 왜 싸우냐 두 번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념 대립이라든지 좀 더 딥한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책인데요. 명기라, 서울 서남쪽 산골에서 공산군이 아직도 길을 쓰고 덤빈다는구나. 어제 그저께 동안에 2만 5천 명이나 중공군이 죽었대. 예? 아유, 그렇게 많이 죽어요? 명길이는 입을 딱 벌리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면서 이 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 모자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또 바라보는 또 봄의 풍경,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소식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가지 나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당시 문교부에서 초등학교용의 9종, 그다음에 중학교용으로 3종, 그리고 총 12종의 전시 교과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의 투쟁. 좀 더 정치 경제로 더 파고든 제목인 것 같고요. 침략자는 누구냐 그 답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네. 토론해봐야죠. 토론 수업을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이제 하루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산국민학교에 또 그때는 뭐 학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튼 또 집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내다 보니까 또 그 서울 태평국민학교 대구 분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 걸은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리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교육 정책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분리를 시켰나 봐. 그래가지고 그 서울 피난 대구 남산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4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더니 대구 피난, 서울 피난 대구 성남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9월달 10월 중순까지는 그 화장터 근처 언덕배기에 노천 교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말이 노천 교실이지 그냥 언덕에 큰 나무에 칠판을 걸어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6학년이 한 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반에 남녀 학생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앉아서 약 한 50명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학년 이제 1년을 거기서 마치고 그 당시에 중학교는 물론 대구에 있었지만은 서울에서 피난 온 학생들만 따로 가르치는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산동인가 거기에 있었고 그 학교 바로 옆에 경복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복여고가 다 타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천막 학교였어요. 그 교실에 들어가면은 각 학교 그 중학생들이 그때 교복을 다 이제 까먹을 입고 모자를 다 썼는데 연합중학교니까 그건 아마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뭐 그런 학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실 안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배재중학교, 뭐 용산중학교 많죠. 그 아이들 다 한 반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교가 아니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많은 어느 방은 110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긴 판자떼기 하나 위에 앉는 줄이니까 4명인가 5명이 한쪽에 앉고 양쪽입니다. 가운데 있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20줄이 5명이더라도 20줄이 넘어야죠. 거기다 칠판 걸어놓고. 그러니까 뚜껑만 있지만 옆은 그냥 환하게 극하다가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 그 피난사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가르친다는 거. 거기가 보금자리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그 선생님들이 그 입으로만 책은 없이 그리고 그때 부독본 이런 걸 어디서 교과서 배분도 잘 안 되고 이런 때인데 음악 시간 미술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또 열이라든가 1952년 대구 연합중학교 3학년에 전학해서 공부했었습니다. 3학년 당시에 제가 배우기 시작한 악기가 바로 이 하모니카입니다. 일생 동안 제 취미가 된 악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도 점심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름이 그래서 많이 싫었죠. 천막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그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영남일보가 그때 많이 팔려서 거기 가서 신문 받아서 한 20장 정도 받아서 그걸 팔면은 사흘을 한 끼도 못 먹고 식구 다 가. 그러니까 나만입니까? 어리니까 엄마 할매는 안 넘어졌는데 나는 10끼째 학교 가가지고 수업한다고 앉아있는데 어느 쯤에 깨보니까 엎혀가고 있어요. 그 2학년 처음 대구연합 시작했을 때 담임이 김소영이라는 분인데 우리말도 하도 어릴 때 일본 가가지고 일본 문학하고 한 사람이 돼서 시인인데 그 양반이 정말 집에 밥도 없는데 우리 데려가서 집에서 밥도 먹이고 한 양반이고 그 양반한테 문학이 그 굽는 판에 오만 세계 문학 얘기를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국어 선생님이셨지만 들어와서 그 세계 명작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 저희가 정신이 이제 깜빡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다 기억을 못해도 그분 한 분만은 아마 잊지 못해요. 얘가 백충현이라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한 친구예요. 피남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고요. 김동근이라는 애고 칠성못에서 이제 사이다 마시는 거고 이게 소년세계도 내가 사진 소설에 나와가지고 이원수 선생이고 글을 쓰는 게 재미가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어릴 때 시작한 그 학원 잡지 같은데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멀리 보면은 보면은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